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최신 뉴스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각 주제별로 상세 내용을 전달해 드리니 편안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미국 텍사스주의 연방 판사 마크 피트먼이 바이든 행정부가 제안한 신용카드 연체료 상한액을 $10로 제한하는 새 규정의 시행을 일시적으로 중단시켰습니다. 이 규정은 다음 주에 시행될 예정이었으며 연체료를 평균 $32에서 낮추어 소비자들에게 연간 약 $10억 절약해 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대형 은행과 신용카드 회사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었으며 이들은 연체료로 매년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을 주도한 미국 상공회의소에게도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을 워싱턴 DC로 이관하라는 자신의 초기 결정을 뒤집은 항소법원의 결정을 비판하면서 임시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재선 캠페인의 일환으로 이러한 쓰레기 수수료를 줄이려는 노력을 강조해 왔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미국 보건 및 농업당국은 전국의 낙농소에서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인 H5N1 바이러스의 확산을 추적하고 억제하기 위해 거의 $2억 새로 투입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9개 주에 있는 40개 이상의 소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새로운 자금은 바이러스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동물과 인간을 예방, 검사, 추적 및 치료하는 작업을 지속하기 위한 $1억 100만 달러와 개별 농장이 소를 검사하고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생물 안전 노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약 $9,800만 달러를 포함합니다. 또한 감염된 소로 인한 우유 생산 손실에 대해 낙농 농가에 보상금이 지급되며 농장 근로자들은 USDA와 CDC가 실시하는 직장 연구에 참여하는 대가로 급여를 받게 됩니다. 농부들은 사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보건당국이 농장에 들어와 소를 검사하는 것을 꺼려해 왔으며 많은 이주 노동자들도 이를 놓칠까봐 또는 정부에 의해 추적될까봐 검사를 받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러나 국립우유생산자연맹은 새로운 자원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농부들이 자신들의 떼를 검사하는데 동의할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발변은 낙농소에서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처음으로 발견된 지 6주가 넘은 후에 나온 것이며 감염된 소에 노출된 텍사스의 한 낙농 노동자가 경미한 눈 감염을 겪은 후 회복되는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CDC에 따르면 약 3명이 검사를 받았고 260명이 모니터링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9개 주의 42개 떼에서 낙농소의 감염이 확인되었지만 농무부 장관 톰 빌세크는 바이러스가 더 넓게 퍼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FDA는 소매점 우유 샘플을 검사한 결과 전국적으로 약 5분의 1의 샘플에서 바이러스의 흔적을 발견했으며 이는 발병이 더 넓게 퍼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연방 명령에 따라 농부들은 주간 이동 전에 젖소를 H5N1에 대해 검사해야 합니다. FDA는 우유, 코티지 치즈, 사워 크림의 식료품 샘플에서 바이러스를 살균하는 과정인 살균 처리가 바이러스를 죽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생우유 섭취를 경고하며 바이러스로 인한 위험 때문에 생우유 또는 미살균 우유를 섭취하지 말 것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USDA는 소매용 간 고기 샘플에서는 바이러스의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사비어 베셰라는 이번 발병으로 인한 대중의 위험이 낮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이 콜로라도에서 발생한 치명적인 사고에 연루되었습니다. 테슬라 모델 3가 나무에 충돌해 화재가 발생, 운전자 한스 폰 오하인이 사망했습니다. 그의 아내 노라 바스는 테슬라의 오도하는 마케팅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본 오하인은 사고 당시 음주 상태였으며 테슬라는 이전에도 유사한 소송에서 합의금을 지불한 바 있습니다. 독일 베를린 근처의 테슬라 공장 확장에 반대하는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환경에 대한 우려로 수백 명의 시위대가 공장에 진입하려 했으나 경찰이 이를 저지했습니다. 시위대는 공장의 물 사용과 대중교통 대신 사적 차량 사용에 대해 항의했습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UIL 노동조합이 직장 내 사망자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시위를 벌였습니다. 롬바르디아 지역에서만 지난해 일하다 사망한 172명을 상징하는 관들이 광장에 전시되었습니다.
이탈리아는 직장 내 사망률이 유럽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번째 주제입니다. 맥도날드는 미국 내 저소득층 고객을 다시 유치하기 위해 $5 가치 식사 메뉴를 도입할 계획을 고려 중입니다. 이 메뉴는 맥치킨 또는 맥더블, 감자튀김, 음료를 포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가정에서 식사하는 저소득 고객이 늘어남에 따라 패스트푸드 체인이 고객을 매장으로 유인하기 위해 더 큰 프로모션을 제공하게 된 상황에서 나온 조치입니다. 맥도날드의 글로벌 매출 성장은 4분기 연속 둔화되었으며 CEO 크리스 캠프친스키는 모든 소득계층이 가치를 찾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맥도날드 주식은 이 소식이 전해진 후 약 2% 상승했습니다. 다섯 번째 주제입니다. 오픈AI는 인공지능 기반의 검색 엔진을 출시할 계획이며 이는 구글의 검색 엔진에 대항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검색 엔진은 오픈AI의 대화형 챗봇인 챗GPT를 기반으로 하며 웹에서 직접 정보를 가져와 인용문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한편 애플은 자사의 가상 비서인 시리를 개선하기 위해 Generative AI 기술을 도입하고 있으며 이는 챗GPT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시리는 대화를 따라갈 수 없고 종종 질문을 잘못 이해하는 등의 한계가 있었으나 새로운 AI 시스템을 통해 더 대화형이고 다재다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애플은 이 기술을 자사의 연례 개발자 회의에서 공개할 계획이며 새로운 아이폰에는 이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메모리 확장이 포함될 것입니다. 애플은 또한 구글, Cohere, 오픈AI 등 여러 회사의 AI 모델을 라이선스할 것을 고려 중입니다. 여섯 번째 주제입니다. 짐 사이먼스, 유명한 수학자이자 헤지펀드 매니저로 Renaissance Technologies의 창립자이자 양자 투자의 선구자로 알려진 인물이 86세의 나이로 뉴욕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는 수학과 통계 모델을 이용한 투자 전략으로 유명한 메달리언 펀드를 통해 엄청난 수익을 창출했으며 생전에 수십억 달러를 기부하는 등 활발한 자선 활동을 펼쳤습니다. 샘 뱅크맨 프리드는 FTX의 창립자로 사기, 자금 세탁, 음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2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현재 브루클린의 메트로폴리탄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으며 쌀을 화폐처럼 사용하며 감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FTX는 파산 이후 고객들에게 돌려줄 자금을 확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일곱 번째 주제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이 276억 달러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1만 개의 공석인 주정부 직위를 줄이는 등의 예산 삭감을 제안했습니다. 여덟 번째 주제입니다. 중국의 새로운 세 번째 보드에 상장된 중소기업들이 3년 연속 매출 성장을 보고했습니다. 2023년에는 총 5,902여 개 상장 기업이 1.57조 위안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3.08%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보드에 상장된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안정적인 성과를 보였고 새로 상장된 기업의 질도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이 보드는 특별하고 정교한 기술을 사용하여 새롭고 독특한 제품을 생산하는 혁신적인 중소기업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2023년에는 장기 투자가 81.81억 위안에 달해 전년 대비 8.33% 증가했으며 이는 투자 심리와 회복 기대가 개선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연구개발 투자도 5년 연속 증가하여 54.89억 위안에 이르렀고 혁신적인 중소기업의 수는 917개로 전년 대비 228개 증가했습니다. 2023년에는 326개 기업이 새로 상장되어 2022년보다 약 20% 증가했습니다. 이 보드는 2013년에 출범하여 중소기업에게 저렴한 비용과 간단한 상장 절차를 통한 자금 조달 채널을 제공합니다. 2023년에는 주로 유동성 보충과 대출 상환을